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제 식단을 하는 방법을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두 명의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어떻게 식단을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 178, 나이 40인분을 상대로 8개월간 커팅을 진행했는데요. 토탈 체중은 73.1kg에서 64.4kg가 되었고 복부의 둘레는 81.5cm에서 72.7cm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운동을 오래 했기에 내근직이라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체지방만 걷어내면 충분히 좋은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운동을 주 3일밖에 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한 세션당 더 많은 세트 수, 볼륨을 가졌습니다. 커팅의 목표는 주당 체중의 0.75% 감소인 0.5kg를 감량하는 것이었습니다. 매크로는 운동하는 날엔 탄 240, 단 160, G45를 섭취했고 쉬는 날에는 탄 85, 단 160, G70을 섭취했습니다. 보통 다이어트 처음에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지만 처음 5주간 1.8kg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탄수화물, 수분, 위장에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었으나 체중이 꾸준히 빠지고 있었기에 진행하던 매크로를 변화시키지 않고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5에서 8주까지 0.6kg밖에 빠지지 않아 9주차 때 매크로를 수정했습니다. 9주차 때 운동하는 날은 탄 200, 단 160, G40을 쉬는 날에는 탄 60, 단 160, G60을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8에서 14주까지 0.8kg 감량했습니다. 이때 식단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105%, 110%, 120%까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추가적으로 수정하지 않았고 꾸준히 매크로를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4에서 22주까지 3.4kg를 감량했고 복부의 둘레는 3에서 4cm가 줄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4주간 1kg가 빠졌습니다. 체지방이 예상보다 늦게 빠졌지만 이는 대부분 식단을 꾸준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23주차에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실시했고 운동하는 날엔 탄 300, 단 160, G60을 쉬는 날에는 탄 160, 단 160, G80을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는 동안 0.5kg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이는 대부분 위장 무게라고 고려해볼 정도였습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한 주간 진행하고 24주차에 다시 커팅을 진행했는데요. 이때는 운동하는 날엔 탄 200, 단 160, G40 쉬는 날엔 탄 60, 단 160, G60을 섭취하였습니다. 24에서 26주간 0.5kg밖에 감량하지 못해서 27주차에 매크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된 매크로는 운동하는 날엔 탄 180, 단 160, G35 쉬는 날엔 탄 40, 단 160, G55였습니다. 이후 31주차 때 운동하는 날엔 탄 180, 단 140, G35 쉬는 날엔 탄 40, 단 140, G55를 섭취하기로 했고 커팅의 목표치에 도달해 커팅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총 8.7kg를 감량했고 복부의 둘레는 8.8cm가 줄었습니다. 팔의 둘레는 2cm가 줄었고 다리는 대략 5cm가, 가슴은 1cm가 줄었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키 177, 나이 35, 체중은 96.4에서 80.1, 81이 되었고 복부 둘레는 98.8, 84.2, 84.9가 되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이어트를 진행해서 63kg를 뺀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주당 0.5kg를 감량하는 것으로 잡았고 주 4회 훈련으로 상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10주간 5.9kg를 감량했고 처음 3주간은 체중 감량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수분, 글리코겐, 위장 무게 등 때문이었습니다. 11주차에 이 클라이언트는 차 사고가 나서 식단은 진행할 수 있지만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한 주간 매크로 수정을 했습니다. 매크로는 탄 275, 단 200, G80으로 잡았고 12에서 17주간 수정된 매크로로 섭취했음에도 체중은 빠졌고 17주간 총 9.3kg를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8에서 19주에는 매크로를 측정하지 않는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진행했고 체중이 1.2kg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21주차에 운동하는 날에는 탄 200, 단 200, G55 쉬는 날엔 탄 100, 단 200, G80을 섭취하기로 했고
바뀐 매크로로 23주까지 이어나갔습니다. 24에서 25주 차에는 가족여행으로 인해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이때 2.3kg가 증가했음에도 회원님의 복부 둘레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곧 그의 체중 증가는 물, 위장, 탄수 때문인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 이후 증가되었던 체중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며 40주차 땐 아파서 한 주간 운동과 식단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48주차까지 3.1kg를 더 감량했고 우리의 목표치만큼 체중 감량을 하진 못했지만 스트레스와 피로도 등이 너무 높아 커팅을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총 그는 16.3kg를 감량했고 복부의 둘레는 14.6cm가 줄었으며 팔에서는 3cm가, 가슴에서는 7.5cm가, 다리에서는 9cm가 줄었습니다. 이후 리메스업을 진행했는데요. 49주차에는 유지 칼로리로 운동하는 날에는 탄 250, 단 180, 지 60을, 쉬는 날에는 탄 150, 단 180, 지 85를 섭취했습니다. 이후 54주차에는 잉여 칼로리를 섭취했고 운동하는 날에는 탄 325, 단 180, 지 65, 쉬는 날에는 탄 225, 단 180, 지 90을 섭취했습니다. 이후 7주간 2.4cm가 증가되었고 복부의 둘레는 4.2cm가 증가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복부에 살처짐과 튼살 자국이 많아 복부의 둘레가 커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했고 61주차에는 약간 매크로를 줄여서 운동하는 날에는 탄 210, 단 180, 지 55, 쉬는 날에는 탄 100, 단 180, 지 80을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클라이언트의 예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